저희가 이제 한미 동맹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을 얘기하는데 마치 우리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미국은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요.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은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지켜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에는 손해 같은 거 별로 잘 안 따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좀 잘못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같은 핏줄이니까. 근데 미국은 우리의 최고의 우방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가 미국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요. 물론 서로 상호 간의 예의입니다. 저는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너는 미국 놈의 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의 개는 아닙니다만 친미주의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꽤 오래 살았습니다. 저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고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재수가 좋아서 미국의 아주 최고 상류사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식민정책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의 식민정책에 대해서 썼는데요. 미국의 식민지가 됐던 나라는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미국의 일원이 됐으면 좋겠다. 한참 필리핀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필리핀 정객들이 모여서 우리가 미국의 52번째 주로 들어가자.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필리핀을 포기하고 미국의 52번째 주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지금 여러분 뭐 괌이나 어딥니까 푸에르토리코나 이런 데 다 미국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민 투표를 합니다. 미국의 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미국에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저는 역사 지식이 굉장히 일천합니다만은 세계 여태까지 이 인류가 존재한 이후에 가장 그래도 강대국으로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나라, 아마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괜찮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과의 관계, 몽고의 관계, 뭐 일본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 가가지고 옛날 이성계가 자기 아버지 이름 바꿔달라고 사신을 얼마나 보냈는지 모르고 200년 동안 질질 끌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자기 조상 이름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아련을 해주지 않아가지고요 6개월 동안 지금으로 말하는 자금성 밖에서 그 수레마차가 지나가는 걸 붙잡고 임금, 우리나라에서는 영의정급이 가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직하고 지금은 미국도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국가적인 도덕성이라든가 정직함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만큼 이 지구상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우위를 또 아직도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보면은 성경 말씀을 성경 위에다가 손 놓고 하잖아요. 아직도 물론 미국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미국은 지키기만 한다면 한미 동맹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그 당시 아마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길거리에서 막 성조기를 태웠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8군 사령관이 미국 하와이에 도착해가지고 미국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우리가 5만 명이 넘는 생태 같은 우리 자식들이 대한민국 전쟁이 6.25 사변, 저는 전쟁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란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국가와 국가 간에 한 일이고 저건 불법 단체이기 때문에 6.25 사변이라면 이렇게 주장하는데 5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준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조기를 불태울 수 있느냐. 그때 제가 보기엔 나라 전체가, 미국 전체가 확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 반한 감정 때문에 나라가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사실은 그런 감정들을 아마 우리가 미국 위치고 미국이 지금 한국 같은 위치에서 그렇게 양키고음하고 불지르고 그랬으면 아마 보통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가만 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최소한 때의 책임감, 그리고 자기들이 지켜야 될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참아야 될, 감내해야 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을 절대 잘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을 그렇게 대충 이렇게 아무렇게나 여기서 미 대사관 앞에서 반미국으로 해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지금 밥 먹게 돼 있는지, 대한민국이 오늘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돼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예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도 우리가 예의는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맞는다고 확신합니다. 아까 우리 이천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이 한국 전쟁과 미국엔 워밖에 없으니까 코리안 워와 베트남 워가 있는데요. 베트남 워는 입에다 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진 전쟁이거든요. 미국이 생긴 이후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진 전쟁이에요. 근데 한국 전쟁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긴 전쟁이거든요. 자기들이 이길 수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만주에다가 그 메가더 말맞다나 거기다 원전 폭탄 하나 떨어뜨렸으면 아마 중국이 흠칫했을 거고 아마 남북 통일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에 못했는데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영화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은 그 정의의, 요즘은 뭐 이제 한국 전쟁, 한국 6.25 사변이 하도 오래 얘기라 영화에 잘 등장 안 합니다만은 제가 한참 젊었을 때만 해도 정의의 사도는 꼭 나는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베테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런지, TV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런지 모릅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한국 6.25 사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 사실 미국이 도와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도와서 오늘날 같이 대한민국이 발전한, 정말 그 60몇 년, 70몇 년 만에 대한민국이 그 정말 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겠느냐 그랬던 나라에서 장미가 피어서 세계에 정말 많은 나라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미국이 자랑스럽게 우리가 도와서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미국이 항상 어디 가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예를 많이 들어요. 세계 가면 야, 니네들 한국이 옛날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니네들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왜 이렇게 됐느냐. 물론 우리가 그때 사실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국방을 잘 책임져줬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나 지금 북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덜 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우리가 매년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자기네들 그 여기 주한 미군에 사용하는 비용을 좀 올려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요. 일본은 매년 우리가 얼마 올려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막 국민적인 그 감정을 뭐 올려주는 거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사실은 좀 너무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자세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일본은 매년
저 아베가 미국에 달려가면 맨날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국방비를 얼마나 올려드릴까요? 우리는 얼마나 깎을까요? 맨날 국방비는 왜 우리끼리 이렇게 부담이 많은가?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대한민국 국방을 담당했다는 아주 결정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좌빨들이나 이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자꾸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 미국을 싫어하는 감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대한 그런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을 만든 거는 미국이 이렇게 만든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회에서나 이런 데서 연설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한국을 가봐라. 니들이 그렇게 땀 흘려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저기 죽어야 되냐, 젊은이가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세계 평화 경찰 국가를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쓰느냐.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됐는데 오늘 저 또 힘든 저 나라도 우리가 지금 열심히 도와주면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대한민국처럼 돼서 우리한테 당신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얘기하는 그 사태가 올 것이다. 이 장원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국회에서나 또 여러 가지 그 정치 활동하는 데서 그렇게 연설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오바마는 미국 내에서는 그 사회주의자라고 뭐 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오바마는 입만 열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이 우수한 교육이다.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만 얘기하지 오바마가 그 전에 얘기한 건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옛날에 우수한 교육이었는데 그 교육을 받은 대한민국은 그 우수한 교육을 토대로 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위대한 교육을 만들어냈고 우리 미국은 한국에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이렇게 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략합니다만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대한민국이 그 미국의 덕분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예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아까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랬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한 번도 대한민국을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500년 전에 임나 일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한국을 통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거꾸로거든요. 우리가 일본 가가지고 뭐 우리 왕이 가고 뭐 일본에 지금 천황에 뭐 백제에서 가고 뭐 고구려에서 가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죠. 항상 거꾸로. 관계토대상비도 거꾸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 번도 한국을 남의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놈이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말 지독했죠. 일제시대 때 정말 지독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은 맨날 그 얘기합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학교를 못 다녔다. 왜? 학교를 안 보내줬대요. 왜 안 보내줬냐? 창씨 개명 안 하면 학교 등록을 안 하니까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다니셨다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 쓰겠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한국이라는 걸 깡그리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정말 일본처럼 지독하게 식민지 정책을 쓴 나라는 없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예를 들어서 대만 사람들, 대만은 훨씬 일본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감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만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독하게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만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현재 식민지로 대만을 우리 식민지 하에 두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대만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조선은 자기네 나라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초등학교 교육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은요, 우리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문맹에서 사실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만 해도 여자들은 거의 학교에 안 다녔잖아요. 뿐만 아니라 남자도 일부밖에 안 다녔잖아요. 옛날 일제시대 때 뭐 보면 그래도 내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그래도 전문대학교 나왔어 이 정도 얘기가 될 정도로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귀할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요, 일본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야,
대한민국의 이 모더나이제이션, 말하자면 이 근대화의 모든 뿌리는 일본이 놓은 거죠. 놨다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뭐 쌀도 뺏기고 일본 사람들이 착취 많이 해갔죠. 뭐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변명해도 그거는 뭐 변명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경부철도도 놨고요. 우리가 말하는 경부철도라는 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나 마찬가지인 거죠. 철도도 놨고요. 기본적인 기본 시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왔어요. 많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착취를 하려면 그 이른바 인프라스트럭처가 뭐 철도가 됐건 항만시설이 됐건 그런 게 잘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된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잘 놨을 경우도 잘 놨고요. 또 두 번째는 아마 절대 대한민국을 해방시키진 않을 것이다. 절대 이건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여기 와서 살라고. 이거 완전히 이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여기 봉건 영주들이 다 땅 나눠준 거 아시죠? 이건 누구 땅 다 나. 근데 이건 어쨌든 일제시대 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면 사실은 투자한 것보다 자기들이 빼간 게 더 적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일본 그 동경대학에 가가지고 이거 문서들을 보면요, 한국에는 우리가 식민지 정책을 해가지고 남은 거 하나도 없다. 걔는 그 사람들한테 도로 돌려준 게 훨씬 많지 한게 준 게 하나도 없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저 일본하고 지금 우리하고 마찰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5조를 가져왔어요. 맞죠? 5조. 일본이 가지고 있던 돈의 4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로 한국이 부흥하는데 기본 그 자금이 아주 기본적인 시드머니가 됐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안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한국한테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제가 좀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몰려갈 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적산이라는 거 다 그 한국 사람들한테 주고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꼭 50년 내에 다시 돌아온다. 꼭 돌아온다. 그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우리 한국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역사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지금 한국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외교는요, 말로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은요, 자기들이 힘이 없으면 외교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달라붙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 지금 핵폭탄 하나밖에 없지만 팔아먹을 거라고 핵폭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들이 한번 살아볼까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근데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핵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저도 저희 아버님이 뭐 절대 하지 마라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버님 생각이 나서. 아버지 절대 하지 말라. 자기 할아버지가 너 절대 핵을 포기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자기가 중요하게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이른바 북한에 있는 수국 볼통들이 김정은이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핵을 포기하면 당신 끝장난 줄 알아라.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핵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핵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김정은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레짐 체인지 한다는 게 그래서 맞는 얘기였던 거예요. 왜냐? 김정은이는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레짐 체인지가 되지 않으면, 이 김씨 왕조가 무너지지 않으면 북한에서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뭐 지배그룹이 됐든지 새로운 사람이 됐든지 새로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등장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하고는 핵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레짐 체인지 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얘기가 빙빙빙빙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지금 앞에 드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이 교수님하고 저하고 거기 갔었는데, 우리 무상급식 거기 갔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당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렇게 하다가 좌경화된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서, 이제는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공화당밖에 방법이 없어서 우리 공화당으로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시에 저기서 기자회견 하잖아요. 제가 말을 그래도 곧잘 합니다. 말을 곧잘 하는데, 저 기자회견 할 때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왜 말을 잘 못하는지 아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말을 잘 못할까? 2017년 3월 10일 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해서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자기가 체득화되고 그것을 자기 몸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동하지 않는 보수는 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보수다 그래봐야 꽝이야, 꽝.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돼. 근데 행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식에서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또 얘기 또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주 공산주의라면 치를 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왜 공산당 밑에서 살아봤으니까. 저희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김일성 목다기 하다가 실패해서 오셨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산당 운동 일으킬 때마다 공산당 하는 놈같다, 저 새끼들 공산주의 가서 단 일주일도 단 하루도 못 살 놈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고, 공산주의는 치를 떨기 때문에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공산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몸으로 저항하는 거죠. 왜? 우리 민족이 살 수가 없다. 공산당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하도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공산당 알긴 뭐라면 잘 모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하도 아버지가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체득화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확실한 공산주의는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이다. 그걸 막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내가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저기서 말 못하는 거는 2010년 3월 11일에 없었어요. 조은진 대표는 있었어요. 그래서 조은진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닿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빙빙 돌아. 왜? 그때 웃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만약 그 상황에 있었다면,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을 제가 보고 있었다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나 말한 사람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제를 경험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산당을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배워야 돼요. 그게. 두 번째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같이, 왜냐면 나라가 망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또 아까 제가 무상급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공화당 탑 이거 하는데 말이에요. 7시 8시에 가서 공부하는데, 그런 당이 어디 있냐고. 당신들 가서 공부해보라고. 가서 공부하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죠? 네. 자기가 우리 공화당의 가장 큰 장점이 여러분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주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만 그치지 마시고요. 나가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우리가 계속해서 당세가 늘어나고, 지금 분위기가 우리 공화당밖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빨리 스피드해야 돼요. 스피드업 해야 돼요. 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의도에서부터 우리가 요번 선거에 우리가 여의도에서 망가지면 망가진다니까요. 우리 공화당이 지금 자꾸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이 과연 한국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한국당을 비교의 대상으로 안 삼아요. 제가 어저께 얘기할 때도 황교안 대표 나가길래 좀 얘기 좀 듣고 가시오. 예? 내 얘기 좀 듣고 가셔야 되는데 안 듣고 그냥 무르르 몰고 가더라고. 그건 겁나서 그런 거야. 왜? 우리 말 들으면 막 가슴이 찔리거든. 자신이 안 생기거든. 여러분,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한국당하고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더불어공산당하고 지금 우리 상대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이겨야 대한민국이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 정말 훌륭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운 걸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십사.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행동하는 우파, 정말 그것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우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사는 그 부탁 말씀드립니다.